웰컴백 밀리티어와로. 자, 이번 영상은 조금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모의고사 끝나면 항상 뭐부터 올리죠? 총평하고 문법 2점짜리 먼저 올리고 두 번째가 뭐 하죠? 문맥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빈칸을 해주는데, 아니 요번에 문맥 문제 엄청 어려웠더만.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는 많은 학생들한테 이메일이나 쪽지를 통해서 선생님 문맥 다 맞아서 등급 올랐어요, 문맥 다 맞아서 점수 올랐어요 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서 문맥이 쉬울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봤는데 주어진 문장이 해석하는 게 엄청 어려웠죠. 해석도 둘째치고 심지어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여서 이거를 어떻게 다들 잘 맞았을까 하고 문제를 막상 풀어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가 최근에 수능 특강 유형편에서 문맥 계속했었죠. 그리고 4월달 모의고사 대비해서 5개년치 문맥 연습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직전에 우리가 작년 문제에 대해서 문맥 연습했었죠. 그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동안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이해했을까? 잘 연습하고 있을까?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있을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고마웠고요. 사실은 이 영상을 선생님이 그냥 예전처럼 손으로 그냥 문제 풀기 형태로 하려고 녹화를 마친 상태였었는데,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기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끼리 혼자서 구문 독해를 한다 진짜 힘들 것 같고,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심지어 자료도 많이 안 올라왔죠. 이거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 좋은 소식 두두둥. 요번에는 문맥 문제, 자, 오답률 1위와 2위였었던 39번과 37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과 더불어서 구문 독해, 그 다음에 이거 내신 변형이 어떻게 될지 예상까지 이번 영상에서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두 번째에 해당되는 37번 문제 먼저 문제 풀이와 구문 독해를 같이 해볼게요. 자, 내가 만에 하나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학생이야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우리가 뭐를 하기로 했었죠? 일단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주어진 문장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키워드 체킹하면서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자, 동기부여의 변화가 can be affected. 무엇으로 초래가 되어지냐면, physical이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결과를 목표로 함으로써 초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해석을 하고 나서 물론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다면 뒤에로 넘어가서는 안 됐었던 거야. 왜냐면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였었거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동기부여가 뭐를 했을 때 갑자기 어떤 물질적인 결과를 내가 목표로 취했을 때 나의 동기부여 또는 거기에 따르는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구나가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문장보다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더 문제였었지.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러한 방법은 is not at all,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automatic,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갑자기 자동성이 왜 나왔죠? 하면서 여러분들 긴장을 했을 텐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었던 이러한 방법이나 앞에 있었던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지를 우리가 유추를 하면서 뒤에를 봤을 때 뒤에 뭐가 보여? 일반적으로가 보인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를 나타내냐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서로 역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실 however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명확했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어요. 그런데 뭐 중요하지는 않아.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뭐를 받아들이냐면 정해진 결과, 즉 그들의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행동에 대한 어떤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다룬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들의 서라운딩은 지금 뭐죠? 학생이죠. 뭐를 준비하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환경이야. 그럼 거기서 규정되어진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스럽게 또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뭐를 또 집어넣는 거야?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결과를 타겟팅하는 것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가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에 분명히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글 읽으면서 어떤 학생 얘기가 기억이 났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했을 때의 차이가 일단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너가 만에 하나 서울대를 가면 이만큼의 돈이 절약이 되므로 너가 서울대를 가면 그만큼의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죠? 우리 순서를 정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일단은 이해를 해야 해.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물질적 결과를 목표로 하면 그것이 중간에 변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른 행동도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환경에서 주어진 규정되어진 그런 그 행동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다 맞을 수 있었던 건 여기에 단서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단서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빠르게 A부터 C까지 요렇게 대각선으로 요렇게 우리가 스키밍을 하면서 단서가 되는 것을 컴퓨터로 빠르게 체킹한 다음에 뭘 먼저 읽을지를 결정하기로 했었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A번에 희가 보였을 겁니다. 여기 있는 희는 무슨 뜻이야? 남성 단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of course 물론 내기를 거는데 누구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기를 건다가 됐어. 근데 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내기를 걸 만한 그 남자가 나오지를 않았으므로 우리가 A로 시작하는 1번은 탈락이다. 맞죠? 자, 그리고 B번의 단서가 어디에 있어? this에 있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기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예시가 됩니다. 가 되니까 우리는 빨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 this를 찾는 게 아니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단서를 찾고 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앞에 상황을 유추하기로 했었어. 이 앞에는 어떤 상황이 나왔어야 돼? 내기가 예시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원리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왔어야 됐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B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를 간과했냐면 자, B가 시작을 한다면 바로 이 actions 뒤에 바로 이어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뭐라고 했어?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야. 자, 그리고 자, C번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뭐가 나왔어요? 역접이 나왔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았다. 무슨 얘기냐? 역접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앞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고 이 뒤의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A, B, C 섞어서 문제 낸 거 우리가 굳이 A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가 가장 앞뒤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역접이 있는 however부터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C부터 읽었더니 C 뒤에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조종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해석하는 게 중요했겠다. 이거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however이니까 이 앞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었어. 이 앞에는 뭐였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personally와 반대되는 개념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조종하고 만든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인다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가 가장 처음에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뭐야? 우리가 사실 아직 A와 B를 정확하게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니지. A는 일단 1번이 탈락을 했으니까 B를 정확하게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봐야 해. 왜냐면 얘는 단서가 엄청 많거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C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를 봤을 때 뒤에 뭐가 나온다면 이 he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봤어야 됐는데 뒤에를 봤더니 he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우리는 뭐 C 다음에 A가 나오는 3번하고 4번을 제외시킬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이 B번의 위치만 남은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뒷문장을 해석하면 뭐라고 보이죠? 종종 이것은 달성이 가능한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냐면 금전적인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해진다가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 금전적인 결과를 부여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예시가 바로 무엇이 되는 것이다? 내기를 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뒤에 그 내기를 거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몇 번? 5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사실 A하고 B를 특출나게 많이 읽지 않았음에도 금세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그래서 요거 37번 여러분들 맞아줘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얘는 ABC의 단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맥을 푸는 방법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뭐를 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앞뒤 상황 유추했죠? 유추하지 않았다면은 고르기가 어려웠을 텐데 however를 통해서 얘를 읽자마자 이 앞의 상황을 빨리 역접의 상황을 내가 유추하다 보니까 얘랑 연결됐고 이 he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없었고 그래서 A가 B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이 this가 이 뒤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금세 찾았을 테니까 맞출 수 있었겠다. 너무나 고마운 문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해줄 겁니다. 기출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기출에 나온 어휘를 다 암기하고 기출에 나왔었던 거 구문 독해하는 것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문제 푸는 방법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바로 요 부분 통과하고 39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과 같이 어휘와 구문 독해 그리고 변형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를 좀 보자면 일단 effect가 동사로 사용이 될 땐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escribe이 39번에도 나와. 우리가 prescribe 하면 일반적으로 처방하다, 처방을 내리다라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예, 규정 짓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incentive와 disincentive가 무엇에 대한 유인책, 억제책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선생님 인센티브 나올 때마다 외워달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꾸 한국어로 인센티브라고 외우는데 유인책이라고 외워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어휘는 여러분들 학습 자료 얘도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아마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아마 자료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5화로 구문 독해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선생님이 참 모의고사 대비해달라는 학생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다 답장해줬죠.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왜냐면 수능 특강 우리가 약속했던 분량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탑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바라고요. 대신 요번에 가장 어려운 문맥 2개랑 가장 어려운 빈칸 2개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아마 빈칸도 마찬가지로 33번하고 34번 구문 독해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학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여러분들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했었던 부분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변화는 언제 초래가 되어질 수 있나 하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그러니까 by targeting 그러니까 무엇을 목표로 함으로써 뒤를 봤을 때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물질적 결과를 목표로 함으로써 초래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is not at all 아까 했었던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현상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 안 했죠. set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팅하던데 set 얘는 pp니까 세팅이 되어진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정해진 결과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해진 결과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연 설명,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근데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prescribed의 ed가 pp로서 이 사이에는 whichr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러나 앞에 있는 it, for, to 빨리 체킹하셔서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누구부터 해석할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조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것,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한다라기보다 그 주위에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행동 양식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것과 반대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의 미래의 동기부여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단 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종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우리 미래의 동기부여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들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이 스스로 조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새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행동도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뭐가 안 나왔어? 지금까지? 그 방법이 안 나왔어. 대체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궁금한데 그것이 어디에 나온다? 여섯 번째 문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his가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겠지. 자, 이것이 달성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금전적인 결과의 부여를 통해서. 즉 우리가 금전적인 어떤 결과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바로 내기가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가 된다. 자, 그러면서 그 예시를 어떤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a person 다음에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will be가 이제 동사가 돼. 그럼 그 사이에는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서 striving ing가 누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person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trive to가 무슨 뜻이죠? 뭐 하려고 애쓰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자, strive to의 이 to는 전치사다, 투부정사다. 투부정사 다. 화면 보고 알았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이 자리에 reaching ing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항상 strive to 동사 원형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목표를 도달하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는 한 사람은이 주어입니다. 여기 complete의 동사 ing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striving to reach or complete 해서 지금 A or B의 병렬상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예시를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도달을 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수행하려고 애쓴다에 대한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뭐 흔들 의자를 만든다 치자. 아니면 살을 뺀다 치자. 이거를 예시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갈 거야. 이러한 사람은 뭐 하는 것이 현명하나 면에서 to supplement가 앞에 있는 y즈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의 동기부여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글이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자기 상황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조금만 더 보충을 해준다면 그건 현명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motivation 꾸며주는 to do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뒤에 by ing 같이 체킹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친구랑 그것에 대해서 내기를 만들므로써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것은 현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홉 번째. 물론 그 사람은 but 누구한테 무엇에 이제 내기를 걸게 될까요? 자기한테 우호적인 상황으로 내기를 걸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 질문. himself 이 자리는 제기적용법, 강조용법. 그렇죠. 여기서는 제기적용법. 우리 요번에
어법 시험에도 나왔다. 맞죠? 우리 4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재기적 용법이 나왔었어. 이게 재기적 용법인지 강조 용법인지 아는 방법은 바로 앞에를 봤을 때 in favor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어.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죠. 자, 그래서 이 목적어와 누가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자리에 힘이 오면 안 된다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얻게 되는 게 무려 두 가지나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A와 B를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A를 먼저 봤을 때 긍정적인 유인책을 얻게 된다고 하죠. 뭐 할 수 있는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유인책을 얻게 됩니다. 괄호를 여러분들이 살짝 보시면 이 사람이 아까 내기를 걸었었잖아. 그러니까 내기를 이겼을 때 뭐가 생기죠? 보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모으고자 하는 욕망이 즉 뭐가 된다? 아,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해 라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억제책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거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내기에서 졌어.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것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만 하는데 그거를 피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욕망,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억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에서 어법 쉬운 거 하나만 체킹할게요. 이 자리에 ing 왜와 함께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avoid가 목적어를 동명사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넘어와서 서술형 막 안 집어줬는데 어법적으로 우리는 지금쯤에 여러분들 감 오죠.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문장 길이가 긴 것들을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직 한번 살펴볼게요. 이 로직은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궁금한 학생들은 39번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서는 볼 게 엄청 많아. 첫 번째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문맥 요약 몇 번 문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40번 문제, A와 B의 빈칸 빵빵 뚫려 놓죠. 그래서 선생님은 모티베이션과 피지컬과의 관계성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빈칸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는 지금 바로 앞의 상황과 역접을 이루는 포인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조종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금전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결과를 타겟팅으로 했을 때라는 말이 빠졌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위에를 사실 찝어주고 싶었는데 위에를 그냥 40번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입과 관련돼서는 요거 두 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 이 앞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앞에 있는 this를 가지고 얘 뒤에다 라고 고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이 뒤에 있었던 이것의 전형적인 예시가 된다에 해당되는 이 this가 앞에 있었던 금전적인 결과, 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삽입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얻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서 뭐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기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삽입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형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어휘 같이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에는 여기가 impossible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physical부터 같이 밑줄 쳐져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같이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막상 이렇게 구문독해 하니까 그렇게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지문을 혼자서 구문독해를 하고 나면 그만큼 독해력이 또 향상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평가되는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유형은 뭐다? 이 문장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시키는 문맥 문제, 문장 삽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 즉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뭐를 체크해 주자? 일단 키워드 체킹해 주자. 왜냐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 문맥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면 그 단서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다 이거야. 첫 번째,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문장 구조도 까다로웠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려웠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뚜렷하게 보이는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얘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뭐를 간과한 거야? 주어진 문장 속에서 단서가 없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뒤에서 단서를 찾았어야 됐었고 역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야 했었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까가 아니라 뒤에 있는 단서를 가지고서 그 앞 상황을 우리가 유추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풀어줬기 때문에 39번도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선생님이 먼저 해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는 가주어와 진주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럼 뒤에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에 약간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대니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이야.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를 봤을 때 권위가 없습니다. 어디에 없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 외부에는 권위가 없다라는 것은 명백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 외부에는 권위가 없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 상황에서는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 그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이 authority가 정확하게 해석이 됐어야 돼. 대체 무슨 권위가 없다라는 거야? 를 위해서 against 뒤에가 정확하게 해석이 됐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whose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 whose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서 5화로 구문독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문제 푸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whose는 앞에 선행사 authority를 가리키고 있는 관계대명사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두 글자로 바꾸자면 어떻게 된다? and i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nd는 요 앞으로 보낼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이따가 구문독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권위의 규정에 대하여 모든 사용, 즉 무엇에 대한 사용, 언어의 사용이 점검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여러분들이 합해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뒤에부터 선생님이 가자면 언어의 사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권위의 규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가진 권위가 어디에 없다?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외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게끔 도달하는 앞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이 then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하겠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정확한 단서 두 가지는 뭐였었다? 사실은 역접을 나타내는 것과 지시하는 대상으로 찾는 것이 훨씬 더 빨랐었잖아요. 그러니까 then보다 강력한 단서가 1, 2, 3, 4, 5번 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바로 읽지 않고 1번 뒤에, 2번 뒤에 이런 식으로 단어만 먼저 체크를 해볼 거야. 자, 그랬더니 1번 뒤에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그렇죠? they가 보여. 그들은 배웁니다. 단어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를 배울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 그러면 1번은 일단 제쳐두고 자, 2번 뒤에는 단서가 뭐가 나왔어요? 역접이 나왔는데 물론 다음에 뭐가 보여?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은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에 해당되는 말 또한 안 나왔어. 그러면 2번도 제쳐야죠. 선생님이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렸다가 3번 겨우 찍었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2번이 헷갈릴 만한 요소가
1도 없었다. 자, 그 다음이 3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은 rather이 나왔습니다. rather는 오히려 라는 뜻이고요. 사실 오히려라는 말을 넣으면 조금 더 어색한 그런 문장이었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한 가지. 뭐가 된다? 앞과 뒤의 상황이 역접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단서가 therefore이 나왔어. 그러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그러니까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이런 상황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는 단서가 있다 없다, 단서가 없다. 선생님 5번은 왜 제하셨죠? 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문장을 삽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얘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만 해 라고 해야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자, 만에 하나 정확한 단서가 없다. 그럼 얘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도 가능하고 저기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바로 뭐가 된다? 논란의 대상이 된다. 수능에서는 논란을 정말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맨날 해왔죠. 고로 우리는 자, 여기서 명백한 단서가 없었고 5번 뒤에도 단서가 없다면 5번을 제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3번하고 4번 둘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번하고 4번 찍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순서 고를 때 그다음에 문장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 문맥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였었지? 역접을 가장 좋아했었죠. 그거는 무슨 얘기야? 자, 우리가 이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3번 뒤에의 상황과 3번 앞에의 상황을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명백한 역접을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면 자, 역접이라면 3번이 답이 아니겠죠. 근데 역접이 아니라면 빨리 얘가 3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연습은 우리가 이전에도 했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3번 뒤에를 봤더니 3번 뒤에 내용이 뭐였다? 단어들은 얻게 된다. 뭐를? 객관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여기서 스탑. 자,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다? 3번 앞에는 단어가 객관적인 의미를 얻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슬슬 감이 오죠. 그리고 뒤에 because of라는 지금 이유가 나왔으니까 즉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객관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니까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할까? 뒤에를 봤을 때 일단 the poor 한 다음에 깡총깡총 해놨어. 영향력이에요. 이 말이 중요했나 봐. 근데 이 영향력이 바로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영향력인데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것은 뭐를 따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력? 대중적으로 인정받아지는 사용을 순응하라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그런 압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향력이 있었을 때 객관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말이 엄청 어려워. 영향력인데 가해졌어. 사회적인 압력. 근데 어떤 압력?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너무나 어려웠다.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한다면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대중적으로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따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의 영향력이 나에게 발생을 한다면 그때 나는 뭐를 얻게 된다? 이 단어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미를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3번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됐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 또는 객관적인 의미를 갖지 못했다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 근데 그 상황을 예를 보고 고를 수가 있어. 사회적인 압력이 만에 하나 없었을 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사용을 반드시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압력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될 거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막상 여기를 읽고 나니까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이 그냥 3번 뒤에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3번 뒤에는 해석이 가능했지만 여기가 어려웠을 거니까. 자, 그럼 3번 앞에 상황이 정확하게 역접을 이루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뭐가 나왔다? 그들이 언어를 배웠다가 나와. 여기에서의 언어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야?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은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됐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1번과 2번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1번 뒤에 분명히 뭐가 나왔었어? 그들이 단어의 의미를 배운다. 그러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 그 원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한 물체가 있죠.
그 물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와 단어 사이의 대응성 또는 적합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가리키면서 아기가 그러는 거야. 삐삐빠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들은 어른이 이제 뭐라고 해주겠어? 컴퓨터 따라해봐 컴퓨터 하고선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삐삐빠빠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추상적인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추상적인 범주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2번 뒤에 가면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줬던 어른들 또한 한때는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 또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어떻게 배웠다? 그러한 방법으로 배우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을 가진 그러한 권위는 결국에 그러한 어른들이 있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그 단어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밖에는 권위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결론에 도달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3번 앞에는 한마디로 이 권위라는 것이 객관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권위가 커뮤니티 밖에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권위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사회적인 압력으로서 가해지는 그런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마무리 선생님이 해줄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우리가 작년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그룹핑에 대한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자, 지금 3번 뒤에 있었던 단어가 정확한 의미,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 A를 우리가 여기서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단어가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을 만한 규정을 가진 권위를 우리가 objective meaning과 같이 그룹핑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 객관적인 의미를 갖게 되려면 즉 그 언어의 사용에 권위를 갖게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에 해당되는 뒤에 B부분 자, 여기에선 뭐라고 표현이 됐었죠? 대중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용을 순응하도록 가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 있다로 우리가 그룹핑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거는 앞에 A 앞에 no라는 부정이 나왔고 B도 뭐였어? 이 커뮤니티 밖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3번과 정확하게 역접을 이루고 있다. A의 상황과 B의 상황이 모두 다 역접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3번이다라고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맞았을까 너무나 기특하더라고. 아마 단편적으로 이렇게 풀었겠죠. 여러분도 1번, 2번, 5번 제외하고 나서 3번하고 4번은 많이 고민을 했었을 텐데 이 rather의 역접의 상황으로 위에를 보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해서 풀지 않았을까 해서 기특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만에 하나 이러한 방법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맥 문제 약한 학생들은 이런 걸 조금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연습했냐면 단서를 찾은 다음에 그 단서를 가지고 앞과 뒤의 상황을 유추해서 우리는 풀었어. 그래서 이 3번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의 상황을 유추했는데 도무지 2번하고 3번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룹핑을 하는 연습이 좀 된다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그룹핑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맞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 기출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rather이 처음 나온 거 아니거든. 수능에서도 나왔었고요. 아주 대표적인 것은 그 앞문장에 보통 부정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기보다 B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래서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푼다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rather이 나왔을 때 무조건 no를 붙인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줬어.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삐삐빠빠 막 이러면서 대충 해석했거든.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석을 안 해준 이유는 구문독해 해주려고. 그래서 사실 이거 문제 푸는 거 영상을 딱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구문독해 하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 이거 내신 대비하기 여러분들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문독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바로 내신 대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용도 어려웠죠. 그 다음에 구문독해도 어려웠을 겁니다. 즉 어법도 어려웠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휘도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단어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단어의 추상적인 개념과 객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abstract와 objective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됐었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refine도 중요하죠. 예, refine, 다듬다, 정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광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를 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는 것을 refine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stand for. 자, 여러분들이 stand for를 같이 외웠었더라면 여기가 조금 정확하게 해석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 만에 하나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for which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stand for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구문독해서 같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두 가지 fit하고요. for. 내가 모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지 보고 깜짝 놀랐죠. fit가 대응성이고 풀이 영향력이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얘를 대응성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도 사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던 포인트라서 이런 걸 보고서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한 김에 풀이 끌기, 영향력, 세력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어휘가 굉장히 많은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아이들은 타고난 이론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론이 있었다 이거야. 나름의 이론이 있어. 자,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입도 또한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이덜이 나왔다라는 것은 부정어구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선생님 질문. 이 콤마 앞에 뭐가 생략이 됐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얘는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아이들 생략돼서 이 자리에는 don't가 오면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얘는 대동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이 절대로 게으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생각했던 것을 계속 입 밖으로 내밀게 되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도 절대로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내뱉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대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이 뒤에 쭉 나올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이 막 내뱉었던 그 단어의 사용이 strikes us,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 때 이상하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었을 때 우리는 바로잡습니다.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여기 있는 them은 바로 앞에 있었던 children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잡는다.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뒤에 부연 설명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자, 그럼 시행착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린 사실 이해를 했는데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by가 나온 것은 결국에 이 시행착오에 의해서에 해당되는 동격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해서 A and B 같이 좀 체킹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using의 ing 왜 왔다? 아, 얘는 앞에 있는 A와 병렬이고 그럼 앞에 있는 A는 왜 ing가 왔다? 아, by ing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즉,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사물과 단어 사이에서의 그 두 개 사이에서의 대응성을 아이들이 첫 번째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을 하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었겠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어른들로 하여금 뭐가 오겠어? 피드백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요. 그들이 얻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그들이 얻게 되는 피드백이니까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듬기 위해서 뭐를 추상적인 범주를 다듬기 위해서. 자, 추상적인 범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식이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for which가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for이란 전치사는 우리가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문장의 뒤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stand for이 나왔다. stand for는 무엇을 상징하다, 의미하다가 되니까 아이들이 아까 내뱉었었던 그 단어가 정말로 의미하는 추상적인 범주를 다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즉 어른들로부터 얻게 되는 피드백을 사용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왜 추상적인 범주라고 했죠? 왜냐하면 4번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피드백을 해주기 이전의 상황이잖아. 다듬어지기 이전의 상황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어? 어떤 물건하고 단어 사이에서 본인이 어떤 단어가 맞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던 그런 범주죠. 그럼 당연히 추상적인 범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추상적인 범주를 본인이 다듬기 위해서 먼저 말을 뱉은 다음에 어른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이가 배우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역접이 나왔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역접은 아니고요. 물론이 나오잖아. 그러나 물론 그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줬었던 그러한 다른 사람들도 한때는 아이들이었었죠. 자, 여기 themselves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아이, 그러니까 이 themselves는 앞에 있는 주어를 강조해주는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들 또한 한때는 아이들이었어. 그리고 그들도 언어를 배웠죠. 그러한 같은 방법으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것을 보아하니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얘가 바로 아까 주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무엇이 명백한 것이다. 뒤에 한번 보도록 하죠. 권위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근데 이 권위에 대한 부연 설명은 against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어디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 외부에는 권위가 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 그러면 대체 이 권위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관계사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관계의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and와 대명사를 대신하는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it를 넣은 이유는 이 선행사가 바로 무엇이다? authority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선행사 authority를 가리키는 it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against and it 이렇게 하면 문장이 뒤죽박죽 난리가 나요. 왜냐? against는 무엇에 대하여 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and it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문장을 풀어서 써주자면 요것쯤 아래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아니 우리 학습 자료에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아까도 해석을 어떻게 했었더라? and를 이 앞에다가 빼줬어. 그래서 against하고 그 목적어를 선생님이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얘는 which가 이 앞에 나와도 되고 통째로 뒤에로 보내도 돼. 그러니까 그 권위의 규정에 대하여 모든 언어의 사용이 could be checked.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점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수식을 받는 권위가 되어줘야 되잖아. 해석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가자면 우리가 권위의 규정에 대하여 언어의 사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가진 권위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외부에는 없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아이들한테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언어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해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른이었죠. 근데 그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 아이들이었거든.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언어를 배워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야? 그러한 어른들이 존재하는, 즉 그들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배웠으니까 어른들한테 언어를 배웠었던 그런 어른들이 존재하는 이 공동체 밖에는 그 언어를 점검을 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을 가진 권위가 없을 것이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한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언어의 사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진 권위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만큼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 믿고요. rather는 아까 우리가 역접 상황이라고 했어. 7번 앞에 상황이 어땠었죠? 언어가, 단어가 권위를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7번 뒤에는 당연히 그 권위를 얻게 되는 상황이고, 권위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즉 단어가 이제 객관적인 의미, 정확한 의미를 얻게 되는데 그 조건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향력 때문이다. 무엇에 의해서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영향력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것 to conform이 앞에 있는 pressures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어법만 좀 먼저 볼게요. 왜냐면 뒤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식을 받으니까 어법 먼저 체크하고 쭉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뒤를 봤을 때 conform to 무엇을 따르다인데 대중적으로 approved가 usage 꾸며줘야 되겠죠.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언어의 사용을 따르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영향력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어에 대한 범주나 언어에 대한 개념의 is a work, 작업인데 어떤 작업이냐면 in progress, 진행 중인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진행 얘기가 나와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계속 뭐야?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또 어린아이들한테 또 이 언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를 바로잡아 주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9번도 같은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언어를 alike, 똑같이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아무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언어가 될 거야. 언어를 배우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의 사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맞는지 틀린지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배우는 단계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과정은 첫 번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 밖에서는 그 권위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내신에서 대비를 할 만한 변형 포인트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빈칸 같은 경우에는 다소 뒤쪽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었더라? 이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용법을 따르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영향력이 있었을 때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죠?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모든 개념이나 범주라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한다면 이 빈칸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뒷문장을 통해서 고를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삽입은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장의 위치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우리 문장 집어넣는 것 다음에 rather 자리가 중요했었던 포인트, 그래서 rather 자리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herefore이라는 결론이 사실은 it is obvious then과
rather 다음에 결론으로 가는 게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이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이다로 여러분들의 결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를 선생님이 체킹을 해드리면 이 지문에서는 abstract라는 이 단어가 선생님은 중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objective한 미닝을 얻기 이전의 상황은 abstract category가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xternal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internal로 바뀔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서술형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왜 이거 구문 독해 해줬는지 알겠죠.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의고사 3월달 4월달 거 다 대비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 선생님이 시간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수능 특강만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37번하고 39번은 도무지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었고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문 독해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왕 만드는 거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37번과 39번은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 하나 남았네요. 빈칸은 33번과 34번이 3점짜리라서 33번과 34번도 이왕 한 김에 선생님이 구문 독해와 이제 변형 예상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바로 내일 올라온다 라고 선생님이 지금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주말 중으로 반드시 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오늘도 2019년 4월달 모의고사 가장 어려웠었던 37번과 39번 지문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